네, 야구가 없는 월요일입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참견이 다시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권성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합리적인 참견을 해줄 두 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희상 해설위원, 파이낸셜 뉴스의 전상일 기자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그동안? 네, 저는 뭐 방송에서 대표님 보고 그리고 또 저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야구를 하면서 어린 네네네. 아이들도 보고 사회인 야구 선수들 보면서 계속해서 야구랑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야구 고등학교 야구 특집인데 네. 좋은 얘기 좀 많이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주 귀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아마추어 야구, 고등학교 야구 전문 기자십니다. 일단 자기소개를 직접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파이낸셜스 전상일 기자라고 합니다. 예. 아마야구 전문 기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과거에서부터 아마야구를 취재를 좀 많이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예, 최근 그럼 들어 전문가 맞죠? 이제 최근 들어와서,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제가 아마야구를 많이 다루질 못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팬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네네. 기자님 올해는 아마야구 선수들 안 다뤄주시나요? 뭐 유튜브 안 해주시나요? 뭐 이렇게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와서 아 이거 제가 다시 좀 정보를 드려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런 네.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좀 좋은 정보를 드리면 되겠다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아주 영광이고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얘기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새로 나오는 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 참견 좋아하세요? 참견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아, 그래요? 평소에 즐겨보던 프로그램이라 아, 그래요? 작년 드래프트 특집도 봤었고 네네네. 특히 우리 윤희상 위원님이 시연도 예, 했던 시연해 거 주신 있잖아요. 예. 육선엽 선수에 관한 이야기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좀 시연을 좀 해주실 거죠? 네, 열심히 준비했고요. 네. 저는 야구인으로서 야구 선배로서 항상 기자님한테 우리 어린 선수들 정말 예. 많이 팬분들께서 그래요, 볼 수 맞아요. 있게끔 맞아요. 해주셔서 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고 오늘도 야구팬이라면 흥미롭게 지켜볼 주제를 가지고 또 재미있게 신나게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O의 지난 한 주를 달궜던 이슈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상승세를 이끄는 3인방 잘 뽑은 신인 하나 10선수 부럽지 않다. 개막 한 달이 지난 현재 1위를 고수하고 있는 팀은 바로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LG와의 주말 3연전 시리즈가 좀 아쉽게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기아가 아주 좋은 성적으로 시즌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1승 9패고 7할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강 예측했었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 맞아요. 윤희상 위원이 어디 우승으로 찍었죠? 저는 기아 타이거즈를 우승으로 꼽았습니다. 아직 뭐 좀 시즌이 많이 남긴 했습니다. 상당히 출발이 좋습니다. 예상이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나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일단 제가 예상하는 그림대로 이 선수들의 조합이나 조화는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나성범 선수가 부상으로 조금 빠지긴 했지만 여러 선수들이 그 공백을 대처해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 제가 중요시하게 봤던 거는 이 베테랑 선수들과의 감독과의 관계 그리고 신진급 선수들과 감독과의 관계인데 저는 지금 기아 타이거즈는 특히 어린 선수들이 우리 감독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집중하고 좀 더 열심히 하자 이런 느낌이 확실히 보여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원팀이라는 그런 모습 상황들이 이 이범호 감독을 기준으로 해서 좀 뭔가 시너지 효과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같은 상승세가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의 뭐 범호 형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까 윤희성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베테랑 선수 역할도 좋습니다만은 젊은 선수 특히 신진급 선수들의 활약이 아주 최근에 눈에 많이 띄고 있는 것이 기아 타이거스의 현재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선수들 입단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선수입니다. 입단 전부터 전상희 기자가 계속 지켜봤던 선수들 많이 있죠. 예, 최근에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입단 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켜봤던 와, 선수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요. 뭐 이효리 선수, 그렇죠. 정혜영 선수, 그 다음에 뭐 최지민 선수, 김도영 선수 이런 선수들 모두 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취재를 했던 선수들이라서 이 선수들이 지금 기아의 주축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김도영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야, 이 최근에 활약 보면 김도영 선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원래 주목받던 선수였죠. 예, 맞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청룡기 당시부터 폭발을 해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트위터나 기사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앞으로도 그리고 전에도 앞으로도 아마 155km를 던지는 이런 체격이 좋은 투수를 거르고 야수를 지명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다. 김도영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문동주 선수를 지명하지 않고 김도영 선수를 지명한 것 자체가 기아 타이거스로서는 굉장히 큰 모험이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데 그런 선택이 3년 차에 들어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은 이제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김도영 선수 씹씹하던 당시에 저도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었어요. 너무 축하한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팬 여러분들이 1년 차 때 김도영 선수가 부진할 때 굉장히 많이 좀 그래요. 이렇게 맞습니다.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팬 여러분들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트위터에다 그때 남겼었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 선수는 원래 이런 선수였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정도면 뭐 별로 안 기다리신 거 아니신가요? 그럼요. 3년 만에 패턴 터진 거 아니에요. 저희 경쟁 프로그램에서 그런 걸 하더라고요. 되게 저도 흥미롭게 아주 지켜봤었는데 지금 모든 성적을 다 떠나서 지금 현재 성적을 떠나서 지금 3년 전으로 돌아가서 문동주를 선택을 할 거냐 김도영을 선택을 하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 누구를 선택하시겠냐 다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3년 전으로 돌아간 지금 또 문동주를 다시 한번 뽑을 것이냐 아니면 김도영을 뽑을 것이냐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글쎄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기아 타이거스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의 상황이 그때 당시에는 박찬호 선수가 지금 같은 활약을 보일 당시가 아니었었던 그런 외부적인 환경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김도영만한 야수가 앞으로 기아 타이거스 팜에서는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고 전에도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문동주 선수도 그때 당시에 기아 타이거스 내부에서는 무조건 이 투수는 된다. 150km 던지는 투수 거르기 쉽지 않죠? 예, 성공한다라는 어떤 그런 거였는데 제가 그 이후에도 말씀을 한 게 김도영 선수는 김도영 선수에 맞는 팀을 잘 찾아간 것 같고 문동주 선수 같은 경우는 하나이글스에서 굉장히 문동주 선수를 많이 원했었으니까 절묘하게 잘 피해가시네.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는 문동주 선수를 정말 많이 원했었기 때문에 서로의 팀을 잘 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답을 얘기하시고 윤석열은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저는 3년 전의 생각이랑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투수 출신이라서 팔이 안으로 굽을 줄 알았는데 저는 김도영 선수를 택했었고요. 그래도 김도영이다.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를 사실은 리틀쿠바 박재용 선수의 30-30을 떠오르게 할 수 있는 내야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툴 플레이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투수 출신인데 그 툴이 너무 완벽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장기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처럼 되게 빠른 시간 3년 차 안에 이제 김도영 선수가 자기의 어떻게 보면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그런 기대치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155kg의 문동주 선수보다는 김도영 선수가 조금은 매력적이게 보이긴 했었어요. 네, 앞으로 김도영 같은 선수는 나오기 쉽지 않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야수 중에 김도영 선수가 있다면 선발 마운드에서 윤영철 선수가 지금 2년 차인데 이제는 2년 차 징크스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윤영철 선수 보면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잘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윤영철 선수를 보면은 사실은 젊은 선수, 어린 선수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그리고 가장 한편으로는 등한시하는 게 나 자신을 알려고 하는 시간을 좀 투자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신인 때 잘하고 있는데 내가 왜 잘하는지 뭐 때문에 잘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하다 보니까 잘 하게 됐었는데 저는 윤영철 선수가 작년 신인 시절에 스프링 캠프 기간에 구속이 생각보다 올라오지 않았을 때 자기는 구속보다는 로케이션 그리고 지금 밸런스에서 더 좋은 패스트볼을 던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한 그 인터뷰를 보고 와, 이 선수는 뭐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작년 시즌에 잘 이어졌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올 시즌에는 이제 작년 시즌에 윤영철 선수가 프로라는 무대를 잘 겪어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변화구를 조금은 손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슬라이더의 비중을 커터랑 같이 섞어서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이 커터의 움직임이 또 지금 굉장히 좋은 위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는 저는 윤영철 선수는 2년차 징크스라기보다는 2년차 선수 같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사실은
저희도 자기 객관화라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2년 된 선수가 자기 객관화를 갖고 자기의 어떤 본 모습을 보고 더 잘하는 방법을 찾아 나간다는 것 자체가 야 정말 대단하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고 잘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최지민 선수도 좀 불펜에서 잘하고 있고 뭐 정혜영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지민 선수의 지금 평균 자책점이 0점대 기록하고 있더군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최지민 선수는 무시무시한 9위로 타자를 압박하는 유형의 지금 투수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본인의 몸을 활용해서 이 공에 힘을 전달하는 투구 메커니즘이 완벽하게 자리 잡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체중과 중심 이동이 공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확실히 구위형 자완 불펜으로서는 이제는 확실히 믿을만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도영 선수가 22년 드래프트 1차 지명 선수고 최지민 선수가 22년 그 당시 이제 김도영 선수 입단 동기고 2차 1라운더였었죠. 그리고 윤혁전 선수가 아시겠습니다만 23년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된 전체 2번으로 지명이 된 선수가 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아 타이거스의 특징 중에 하나라면 이런 그 상위 픽을 받은 선수들을 굉장히 잘 키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상위 지명에 정말 더 고심을 많이 하고 그렇죠. 힘을 많이 줍니다. 예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드래프트 이틀 전, 3일 전까지도 마지막까지 조대원 선수와 원상의 선수를 고심할 정도로 굉장히 1라운드에 2라운드에 특히 힘을 많이 주는 구단인데 작년에 제가 이제 2군을 취재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군에 김잔 육성 팀장님을 인터뷰할 일이 있었는데 육성 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ATSC라고 해서 AT가 선수의 이제 몸을 만드는 부분, SC가 선수의 근력을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게 되면 근력이 최상위권까지 올라오는 22세, 23세 정도까지 드라이브 라인이라고 해서 꼬임 동작을 극대화하는 어떤 구속을 늘리는 작업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투구 제구가 어느 정도 잡혀 있고 몸의 구성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데 투구 폼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유형의 선수들을 뽑아서 이런 힘을 붙이고 꼬임 동작을 극대화해서 구속을 늘리는 작업을 해서 만들어진 선수들이 윤영철, 정혜영, 그다음 이을이 이런 선수들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 선수들은 전부 다 전부 다 제구가 좋았고 투구 폼이 고교 때에 비해서 많이 바뀌지 않았고 과거보다 훨씬 더 구속이 많이 늘어난 어떤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스가 육성 시스템과 드래프트 사이에 어떤 이 시스템을 잘 구성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는 기아 그 타이거스 내부적으로 이번 드래프트의 목표는 뭐다. 그리고 어떤 선수를 우리는 원한다라는 그런 목표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굉장히 구단 내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올해 드래프트, 제가 작년 드래프트죠. 그러니까 작년 말에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원상현 선수가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었고 조대현 선수는 사실 시즌 막판에 좀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많이 안 좋아서 청소년 대표팀에서도 거의 경기를 나오지 못했었는데 기아 타이거스는 고심을 하면서 어쨌든 조대현 선수를 뽑았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이 팀 자체의 육성 방향과 시스템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조대현 선수마저도 성공을 한다면 기아 타이거스가 드래프트에서 확실한 방향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말씀드린 그 세 선수, 김도영 선수, 최지민 선수, 윤영철 선수가 22년, 23년인데 사실은 조금만 더 시간을 더 앞으로 가보면은 정혜연 선수가 20년 1차 지명이고 지금 포수로 한준수 선수가 18년 1차 지명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그 한 10년 안으로 1차 지명 선수를 이렇게 잘 활용하는 팀은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기아 타이거스가 거의 뭐 유일한 것 같습니다. 거의 기아 타이거스 유일한 예. 거고 말씀해 주신 대로 목표 의식이 확실했고 구단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확실했기 때문에 이런 1차 지명 선수들을 잘 집어서 잘 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는 다른 구단들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투구 폼은 신체 능력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더 섬세해지고 더 퍼포먼스가 눈에 띌 정도로 바뀌어요. 그리고 특히 드라이브 라인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능력이 통과되지 못하면 그런 드라이브 라인 프로그램 자체가 쉽게 소화하지를 못해요. 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몸을 만드는 거에 우선 맞습니다. 집중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예. 방향성이 맞아요. 네, 그 안에서 이제 변화되는 것들은 선수들은 사실은
공을 던지는 과정 안에 순간적으로 힘쓰는 과정 안에서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투수 코치의 개입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언 아닌 조언을 구하다 보면 자꾸 이상한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는 케이스도 흔치 않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 일단 피지컬 능력을 키우면 당연히 피지컬이 좋아지고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구속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쪽에서 보다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힘이 붙네, 자신감이 붙고 자신감 붙은 상태에서 공을 던지다 보니까 전년도와 올해를 봤을 때 투구 폼도 더 다이나믹해지고 퍼포먼스적으로 좋아졌어. 이러면 오히려 선수들이 어린 특히 젊은 선수들이 자신감을 찾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방향성을 잘 잡은 것 같은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기술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몸을 만드는 것이 근육을 만드는 것이 일단 첫 번째다. 그러니까 21,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22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는 것 같았었습니다. 어쨌든 기아 타이거스가 어떤 육성의 방향을 좀 잘 잡고 있는 것이고 또 올 시즌 그 육성의 방향 잘 잡은 것들이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아 팬들은 뭐 이 선수들 봐도 좀 배가 기분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이 젊은 이 타이거즈가 과연 올 시즌 마지막 어느 자리에 서 있을지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들도 앞서 저희가 언급을 했던 선수들처럼 과연 미래에 어떤 선수가 될지 궁금해지는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KBO 리그 스타를 미리 만나보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고교야구 특집 룩개미 날 바라바라봐. 올 시즌 주목해서 봐야 할 고교야구 선수를 미리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제를 위해서 전상일 기자 특별히 저희가 오셨는데 현장에 매번 가시는 거죠? 예, 저는 현장에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실제로 이번 신세계 이마트배 결승전도 갔었고 네네. 하루에 고교야구 한 4게임 정도를 하는데 4게임을 다 볼 정도로 굉장히 그것도 많이 보통 일 아닌데요. 예, 뭐 그렇게 현장을 좀 많이 다녔었죠. 그렇게 현장에서 많이 직접 보고 또 선수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역시 좋은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 윤희상 위원은 또 선수들 직접 지도도 하시잖아요. 네, 뭐 저는 사실은 아이들이랑 같이 뭐 제가 가르친다기보다는 같이 훈련을 하고 있어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선수들의 노력이 조금 더 그 노력 자체가 빛을 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하루하루 땀 흘리면서 선수들이랑 부대끼고 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부터 22일까지 신세계 이마트배 전국 고교 야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야구 팬들을 설레게 할 좋은 선수들이 아주 많이 보였다고 하는데 좀 주목해봐야 될 선수 좀 많이 있었나요? 어땠던 이번 판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뭐 올해도 뭐 역시나 좋은 선수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야구 인구가 줄어들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일단은 내후년까지는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제가 팬 여러분들에게 기사로 소개해드렸던 뭐 부산고 1학년 하현승 선수 같은 선수들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부터 좋은 선수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내년 시즌에도 우리 박성민 주니어 박준영 선수가 또 내년에 맞아요. 드래프트에 네, 나오기 네. 때문에 네. 이런 좋은 선수들이 한 내후년까지는 일단 나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꼭 주목해봐야 될 선수, 올 시즌 좀 성장을 기대해봐야 될 그 선수를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일단은 지금 주목해서 본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저희가 한 6명 정도를 지금 전상일 기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 순위를 매기지는 않았습니다. 이 뭐 순위를 매긴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는 순서는 기억 니은 순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6명 외에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선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뭐 1라운더가 되지 않은 드래프트에 뭐 되지 않은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성장할 수 있고 드래프트 결과는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선수는 서울고등학교 선수가 되겠습니다. 서울고등학교의 김영우 선수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고의 김영우 선수는 우완투수입니다. 187cm, 88kg. 평가 10점 기준으로 봤을 때 제구 7, 구속 9, 경기 운영 8, 신체 조건 9, 변화구 구상 능력은 9를 전상일 기자가 평가를 했습니다. 같은 서울고 출신은 김서현 선수의 뒤를 이어갈 선수로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모았던 선수인데 부상이 있어서 한 학년 유급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작년에
현재 키움 히어로즈에 있는 전준표 선수와 동기 선수인데요. 그렇죠. 예. 예. 중학교 당시에는 육선엽 선수와 동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신월중학교 당시에 육선엽 선수와 이 김영호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학교 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그런데 육선엽 선수는 장충고로 진학을 하고 김영호 선수는 서울고로 진학을 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다 보니까 공립학교이고 워낙 명문학교라서 한 해에 신입생이 25명씩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1학년들이 출전 기회를 얻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3학년 선수들 기록을 일단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1학년 때부터 경기에 출전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기대를 받았었는데요. 네네. 그런데 작년에 이제 팔꿈치 수술로 인해서 이제 유급을 하게 되고 올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죠. 평가를 보니까 구속과 신체 조건, 변화구 구속 능력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네. 제구는 약간 좀 떨어지는 거로 평가를 하셨네. 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올 시즌에 본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해드리려고 이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 김영호 선수 같은 경우는 명문고 야구열전에서 나오지 않았고 신세계 이마트배에서도 한 경기에 나와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0.2이닝에 4사구 3개 3실점하고 조기 강판을 당하면서 서울고등학교가 탈락을 하게 됐거든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 촬영 이전에 이 선수를 올해 올 시즌의 빅4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신체 조건도 좋고 스피드가 또 상당히 좋아서 상당히 좋은 선수라고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 다만 이제 워낙 나온 횟수가 적다 보니까 앞으로 조금 더 이 선수가 큰 경기에서 또 좀 길게 던지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따라서 조금 더 평가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대표적인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윤희상 위원이 김영호 선수 던지는 모습 한번 보셨죠?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선수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냉정하게 프로 기준에서 좀 투구 폼을 말씀을 드리고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또 선수들이 개선해서 더 좀 좋은 선수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영호 선수는 일단은 이 투구 폼 자체에서도 신체 능력이 우수하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굉장히 파워풀하게 퍼포먼스가 움직여져요. 특히 중심 이동하는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움직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운동 능력은 좋지만 기초 근력이 좋지 못하면 부상 위험이 일단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좋은 공을 던질 수 있는 운동 능력을 갖고 있지만 기초 근력이나 뭐 평상시에 운동하는 루틴이 좋지 못하면 부상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이런 부분은 본인이 조금 더 개선했으면 좋겠고 투구 폼 쪽으로 봤을 때는 이 축다리와 디딤다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투구에서 컨트롤을 잡는 거는 손의 감각, 임팩트도 중요하지만 투구 타이밍이라는 그러니까 타자가 타이밍을 잡듯이 투구도 타이밍이 있는데 이 오른발과 왼발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릴리스 포인트까지 이어질 때 요 타이밍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요 뒷다리가 굉장히 많이 끌려와서 이렇게 던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다리가 어느 정도 뒤에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와 준다면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얘기하면 다리를 들고 이동을 해서 바로 던지는. 자, 하나, 둘, 셋 이런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데 김영호 선수는 굉장히 그게 길고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쉽지 않은 폼으로 하나, 둘 이런 느낌으로 던져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는 조금을 투구 폼에서 개선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컨트롤 제구 면에서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다른 쪽으로 이제 힘을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구에서도 특히 빠른 계통의 변화구를 잘 던질 수 있는 그런 투구폼을 가지고 있어요. 딱 릴리스 포인트에서 이 왼쪽 다리가 펴지면서 뒷다리가 많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런 자세가 나와요. 이런 자세는 투구 타이밍을 포착하는데 조금은 어려운 투구폼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엄정욱 선수랑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온몸을 활용해서 던지기 때문에 구위와 스피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굉장히 메리트가 큰 선수예요. 네. 제가 본 오늘 소개해드릴 6명 중에는 단연 최고입니다. 구인왕 놓고 봤을 때. 네. 예. 하지만 이 제구 면에서는 굉장히 조금은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뭐 좋은 구위를 원하시는 팬분들께서 아니면 구단에서도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전상희 기자님 말씀대로 이 선수가 프로에서 통할 만한 제구를 잡아놓고 부상 위험을 극복을 하면서 잘 큰다면 와 진짜 말도 못하는 선수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게 만약에 안다면 정말 계속해서 애증의 선수로 될 수도 있거든요. 만년 유망주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쪽에서는 확실하게 좋은 쪽과 안 좋은 쪽이 좀 극도로 좀 갈리는 그런 느낌은 있는 선수예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김영우 선수에 대한 평가 함께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선수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수는 바로 전통의 강호 덕수고등학교의 김태형 선수입니다. 덕수고의 우완 투수입니다. 186cm, 91kg. 전상희 기자는 제구 9, 구속 8, 경기 운영 10, 신체 조건 9, 변화구 구사 능력은 9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2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를 못하다가 명문고 열전을 통해서 주목받기 시작을 했다고요. 어떤 선수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김태형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게 화순 출신입니다. 어. 전라도 화순에서 야구를 잘해서 덕수고등학교로 진학을 한 선수인데 2학년 때까지는 약간 정현우 선수에게 약간 가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학년 올라와서 전국 명문고 야구 열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신세계 이마트배에서 또 덕수고의 우승을 이끌면서 일약 최근에 가장 많이 평가가 오른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올해 선수 중에서 가장 많이 평가가 오른 선수를 딱 한 명만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김태형 선수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구력을 갖추고 있고 변화구 구사 능력도 좋고 무엇보다 스카우트 관계자분들의 말씀으로는 굉장히 경기 운영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요. 어떤 상황에서 올라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투구를 보이는 선수인데다가 작년에는 2학년 당시에 노히트 노런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주말 리그에서 노히트 노런을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았었던 선수였거든요. 따라서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1라운드 후보임을 넘어서 최근에는 1라운드 상위권으로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나 이제 1라운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정적인 선수들을 바라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대한 리스크를 배제하고 빨리 써야 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선수들을 좋아하는 어떤 그런 구단의 기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즉시 전력감 뭐 이런 얘기는 그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 현장에서는 이 선수가 조금만 더 다듬어 주면 사실 이 선수가 가장 좀 아쉬웠던 게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구속이나 구위가 예상보다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고교 수준에서는 통하는데 프로에서 이 정도 구위가 통할까 뭐 이런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신세계 이마트배에서 최고 구속이 149까지 올라왔습니다.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커브 슬라이더를 다 잘 던지는 투수이고 기본적으로 경기 운영 능력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체격 조건도 좋은데다가 타격도 잘해요. 그냥 투수로서 자신의 할 몫을 다 하고 준결승 결승에 타자로 나와서 7타수 2안타 타점 2개를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다재다능한 선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로에서 좀 많이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고로 올 시즌에 현재까지 방어율 제로입니다. 예, 한 점도 주지 않고 있어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김영우 선수는 약간 좀 다른 유형의 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윤희상 의원은 어떻게 이 선수 투구하는 모습 보셨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기자님 말씀이 타자도 했다고 해서 저는 작년에 전미르 선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전미르 선수의 투구 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 특히 변화구에서 좀 밋밋함을 봤다. 릴리스 포인트의 높이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근데 이 친구가 그 방송 이후에 방송을 잘 봤습니다. 고쳐야 될 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연락 그리고, 왔다면서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드려도 됩니까?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장문으로 너무 응원하는 선수고 아저씨가 방송에서 조금 기분 안 좋은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걸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했는데 자 김태형 선수는 저는 사실은 지금 올 시즌에 좀 많은 이닝을 소화하진 못했잖아요. 그래서 투구 폼 쪽으로는 제구가 좋지 않은 폼에 좀 가까워요. 네. 그래서 다리를 들고 릴리스 포인트까지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면서 던져주면은
요 릴리스 포인트에서 임팩트 주는 감각이 아무래도 더 섬세할 수 있는데 김태형 선수는 다리를 들고 스트라이드 드라이빙 하는 공간에서 중간에 떴다 이렇게 던지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자 타자라고 치면 내 시선 자체가 그대로 중심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랑 중심 이동하는 과정에서 떴다 나오는 거랑은 정확성에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는 약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태형 선수가 올 시즌에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손의 감각을 타고났던지 아니면 그날에 정말 좋은 컨디션을 유지했던지 이 둘 중에 보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손의 감각이 조금은 좋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투구 폼에 조금 부족한 면을 이 감각으로 좀 컨트롤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힘의 이동 방향이 조금은 이쪽으로 왼쪽으로 흘러요. 이렇게 흐르면서 던지기 때문에 슬라이더나 커브는 던지지만 1군에서 즉시 쓸 수 있을 정도의 위력적인 변화구는 까지는 조금은 못 미친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 김태형 선수가 투구 폼에서도 조금을 개선을 한다면 원체 좋은 감각이 같이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조금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남은 시간 동안 약간의 좀 개선, 어떤 변화를 준다면 어떤 변화를 좀 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제 릴리스 포인트 힘을 전달하기 전에 이 코킹 동작이라는데 이제 코킹 동작이 조금은 움직임이 큰 선수들은 안정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힘을 쓰기 전의 움직임에서 자연스럽게 물을 흐르듯이 이동하면서 던지는 거랑 김태형 선수처럼 이동하다가 이렇게 중간에 좀 불필요한 동작들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은 손해보는 투구 폼에 손해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즉시 전력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태형 선수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 또 평가를 해봤고 또 윤희상 위원의 투구 폼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도 응원하겠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선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배명고등학교의 박세현 선수입니다. 네, 배명고등학교 박세현 선수는 185cm, 86kg 우한 투수가 되겠고요. 네, 전상일 기자의 평가로는 제구 8, 구속 8, 경기 운영 8, 신체 조건 9, 변화구 구상 능력 9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박세현 선수도 1라운드급 대열하고 꾸준히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선수고 성장세가 굉장히 빠른 선수라는 평가를 들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박세현 선수 같은 경우도 이번 윈터리그를 통해서 1라운드급에 나갈 수 있을 만한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현장에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의 회전 스피드도 굉장히 빠르고 뭐 흉추 가동성이나 견갑골이 굉장히 유연한 선수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빠른 팔스윙이 나오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구속이 빠르게 늘어가는 어떤 그런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타자에게 슬라이더를 잘 던지고 좌타자에게 체인지업도 괜찮고 거기다 최고 구속도 150km까지 스피드가 나오는 선수거든요. 다만 최근에 올 시즌에는 아직까지 장요근 부상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어떤 그런 활약을 보이고 있긴 한데 그게 심한 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약간 주춤하고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상당히 좀 이 포텐셜이 높은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희상 위원도 보셨죠? 어떠셨습니까? 저는 여기서 경기 운영 능력 면에서는 사실은 고등학교 선수들이 게임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른 건 거의 당일에 어떻게 보면 컨디션 이런 게 많이 좌지우지하고 제가 보는 경기 운영 능력은 과연 주자 있을 때 퀵모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인데 일단 박세현 선수는 퀵모션이 굉장히 짧아요. 네, 그리고 공을 다룰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로 기본기 야구의 기본기를 잘 갖춘 선수인 것처럼 투구 폼에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가장 적을 수도 있는 선수라고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단 이제 구위나 구속 면에서는 사실은 공을 던지는 데 있어서 보다 좋은 구위나 구속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힘을 쓸 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전보다는
선으로 힘을 쓰는 게 더욱 효과적이거든요. 이것도 타자로 설명을 드려보면 이 단거리 타자들은 팔로우스로우까지 크게 치는 타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짧게 그렇죠. 치는. 임팩트를 최대한 짧게 빵 이렇게 치는 타자들이 많잖아요. 홈런 타자들이 팔로우스로우를 많이 가져가면서 이 선을 많이 주잖아요. 투수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세현 선수가 원체 좋은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을 던질 때 이러고 잘 스트라이드해서 점으로 이렇게 던져요. 점으로 던지기 때문에 조금은 부하가 팔 쪽이나 상체 쪽에 올 수가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고 꼭 아프다는 건 아니지만 높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선으로 던져준다면 저는 지금보다 더 좋은 공을 던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만큼 야구를 할 수 있는 기본기, 야구를 잘할 수 있는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어요. 기본기가 가장 잘 갖춰져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예, 예. 어쨌든 간에 지금 고등학교 선수, 학생 선수이기 때문에 기본기가 갖춰져 있는 선수는 성장의 가능성도 역시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은 신체 조건과 함께 잠재력 그리고 기본기를 갖고 있는 박세현 선수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 선수는 대구고등학교의 배찬승 선수입니다. 대구고의 배찬승 선수는 좌완 투수가 되겠습니다. 180cm, 80kg. 전상희 기자는 제구는 9, 구속 9, 경기 운영 10, 신체 조건 8, 변화구 구사업 능력 9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좌완 최대어라고 볼 수 있는 배찬승 선수입니다. 고교 야구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이라면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작년 청소년 대표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였던 선수죠. 아,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세계 야구 이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 일본전에 나와서 6인 2실점에 스피드가 149까지 기록이 되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구고에서 1학년 때부터 에이스 노릇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방에 있는 관계자분들은 전부 다 배찬승이 어떤 선수인지 다 알고 이제 계실 거예요. 송교호 감독님 말씀으로는 이제 배찬승 선수 같은 경우는 다른 선수와 다르게 이 선수는 1학년 때부터 에이스로 활약을 했고 지금까지 선발로 나가든 중간으로 나가든 많은 이닝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프로에 갔을 때 크나큰 장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프로 구단에서 선발 투수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이 선발로 뛰고 있는 자완 투수들 자체가 이효리 선수도 그렇고 김광현 선수도 그렇고 오원석 선수도 그렇고 대부분 다 약간 좀 신장이 어느 정도 있는 자완 투수들이 대부분 선발로 많이 뛰고 있는데 배찬승 선수 같은 경우는 신체 조건이 약간은 작은 편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현재 뭐 스피드 같은 경우는 152km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현재도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윤희상 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신장이 좀 작은 것, 체격 조건이 좀 작다는 좀 느낌이 있는데 좌완이라는 장점은 있고 구속은 굉장히 좋은 선수로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배찬승 선수는 투구 폼에 있어서는 저는 크게 문제점을 못 찾았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딥세션 공간도 있고 좋은 익스텐션 구간의 리리스 포인트도 꽤 긍정적인 부분이 많고 그러니까 이 왼쪽 팔의 숨김 동작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우타자의 바깥쪽에 이루어지는 공들은 프로에서도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지금 이 일본전과의 던지는 영상을 보면서 저도 어느 정도 추측을 한 거기 때문에 올 시즌에 배창 선수가 어떻게 로케이션을 한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프로 야구에서 뛰어도 그냥 무난하게 잘 어우러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정도예요. 네, 단 1년 동안 로테이션을 지켜가면서 꾸준하게 기복 없이 그러니까 기복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구속의 기복이 최대한 적게 컨디션을 잘 관리하면서 던질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해 보이고요. 올 시즌에 뭐 기대치만큼 성적을 못 냈더라고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커 보이는 선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신체 조건이 좀 작기는 하지만 어떤 투구 폼이라든가 기본기 그리고 또 좌완이라는 장점도 있고 또 150km를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분명한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투구 폼을 볼 때 중요시
보는 게 5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힘의 활용에 있어서 메커니즘과 그리고 이 선수가 갖고 있는 밸런스 그리고 임팩트를 쓰는 타이밍 그리고 투구 폼의 리듬감 그리고 방향성과 임팩트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는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지금 선수 중에는 배찬승 선수가 가장 제 눈에 안정감 있게 들어오긴 합니다. 네. 팀들 중에 좌완 투수, 빠른 공 던지는 투수 필요한 팀은 직지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예.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2명의 선수 남겨놓고 있는데 이 2명의 선수가 모두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만나보실 선수는 바로 전주고등학교의 정우주 선수입니다. 전주고등학교의 정우주 선수입니다. 우완 투수가 되겠고 185cm, 88kg. 평가로는 제구 9, 구속은 10에다 플러스 1을 더 얹어주셨습니다. 경기 운영 9, 신체 조건 8, 변화구 구사 능력 9. 원래는 신일고 2학년까지 다니다가 3학년 때 언제 전학을 갔죠? 전주고로 전학을 간 거죠? 예, 맞습니다. 2학년 때 전학. 2학년 때 전학을 갔군요. 그러니까 2학년 때 중간에 전학을 가서 아하. 6개월의 공백 기간을 갖고 3학년 때부터 경기 출전하게 된 거죠. 최근에 언론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또 소개도 많이 된 선수인데 좀 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뭐 정우주 선수에 대해서는 이미 프로야구 팬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선수이고 올 시즌 고교야구 전체 모든 투수 가운데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고 있는 투수입니다. 실제적으로 신세계 이마트배에서도 154.6km를 기록을 하면서 예, 현재 뭐 자타 공인 최대어라는 어떤 그런 위치를 공고하게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원래도 서울에서 유명한 선수이긴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아마야구를 좋아하시는 팬 여러분들은 좀 아실 텐데 뭐 컨벤션고의 김상호라든가 서울고등학교의 김동현, 곽병진 선수, 충암고의 박건우 선수, 경기고의 윤현 선수 이런 선수들이 전부 다 이 서울에서 야구를 잘했던 동기 선수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솔직히 이 정도까지 성장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전주고에 올라가서 급속도로 구속이 올라가더니 현재 위치에까지 올라가서 정말 예, 지금 오히려 정말 그러니까 많이 퀀텀 점프를 한 그런 대표적인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작년 시즌까지는 정현우 선수와 배철승 선수의 싸움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명문고 야구열전을 계기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서 현재는 정우주 선수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분위기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명문고 야구열전에서 서울고전, 덕수고전에서 11과 3분의 1이닝 16개의 삼진 무실점 기록을 하면서 아주 원픽 후보로 떠올랐다고 하는데 굉장히 투구 폼이 부드러운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강한 공을 던지는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희상 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깔끔한 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힘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군더더기를 찾아보기 쉽지 않을 만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던져서 저는 정우주 선수 보면은 예전에 1차 지명의 기아의 한규주 선수와 SK의 송은범 선수를 좀 합쳐놓은 듯한 느낌이 있는 선수처럼 비춰졌거든요. 정우주 선수는 전체적으로 힘을 쓰는 느낌은 다 좋아요. 단 하나 정도 조금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자, 이 백스로잉 후에 코킹 동작에서 릴리스 포인트 될 때까지 이제 공을 던질 때 공이 이렇게 눌려주는 듯한 느낌이 있게 들어와야 되는데 정우주 선수가 살짝 이렇게 밀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면에서 자세히 보시면 시청자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탑 포지션 올라가서 회전에서 릴리스 공간에서 임팩트를 줄 때 공을 눌러줄 수 있는 요 느낌에서 살짝 밀려요. 이렇게 밀리니까 아까 박세현 선수처럼 이 앞스로잉이 조금은 짧은 느낌이 화면에서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어디서 손해를 보냐면 익스테이션 구간에서도 손해를 보지만 구속보다 구위에서 조금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면 같은 150km인데 이 원의 회전 반경이 요 회전 반경에서 150km가 튕겨 나오는 거랑 원의 방향이 회전 반경이 큰 상태에서 150km가 나오는 거는 타자가 봤을 때 그리고 세부 지표로 봤을 때 상하 수직 무브먼트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쪽에서 정우주 선수가 이 릴리스 포인트에서 요 밀리는 동작이 조금은 앞스로잉이 짧게 느껴져서 그런 쪽에서만 보완이 또 된다면
구속에서 10+1을 받은 그런 좋은 장점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150이어도 사실은 공이 좀 가벼워 보인다는 선수 평가가 있잖아요. 네, 어떤 맞아요. 선수는 140대 중반이라도 묵직하다는 느낌인데 이제 그 차이를 설명을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 올 시즌 최대어로 평가를 받고 있는 정우주 선수고 또 벌써부터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정우주 선수가 되겠는데 많은 분들의 평가대로 과연 정우주 선수가 상위 픽을 1라운드 픽을 받을 수 있을지 1차 지명권 갖고는 키움이죠? 네, 키움이었습니다. 키움이가 정우주 선수를 픽을 할지 또 기대를 해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선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선수는 덕수고등학교 선수인데요. 덕수고등학교의 정현우 선수입니다. 덕수고의 정현우 선수는 좌완 투수입니다. 184cm, 87kg, 제구 9, 구속 9, 경기 운영 10, 신체 조건 8, 변화구 구사 능력 10. 전체적으로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좌완 투수고 또 빠른 공을 던질 수 있고 안정성이 아주 좋다는 평가를 해주셨네요. 어떤 선수입니까? 정현우 선수는 여기 나온 모든 선수 가운데에서도 그러니까 다 좋은 선수들이잖아요. 전부 다 야구를 잘하는 선수들인데 이 안에서도 초엘리트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선수입니다. 작년에 2학년이던 신세계 이마트배 결승전에 선발 등판해서 덕수고의 우승을 이끌었고 올해 또 덕수고의 우승을 이끌었고 명무고 야구월전에서는 한 점도 주지 않았습니다. 실점하는 경기도 드물고 거기다가 나가면 뭐 5이닝이든 6이닝 잘 던지고 제구도 좋고 변화구 구사 능력도 좋고 이런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오히려 고교야구 감독님들에게 정우주 선수와 정현우 선수 누구를 가질래라고 말하면 감독님들은 정현우 선수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더 안정성이 좋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특히나 무엇보다도 변화구 구사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고교야구 타자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고교 선수들 같은 경우는 변화구를 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더 까다로운 유형의 투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주호의 주창훈 감독은 정현우 선수에 대해서 고등학생이 칠 수 있는 공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명무고 야구월전에서 그때 정현우 선수하고 이제 정우주 선수하고 맞대결을 했었는데 그래요? 그때 당시에도 정현우 선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커브가 이게 드롭으로 떨어져서 타점이 굉장히 높게 느껴진다고 해요. 거기다가 또 좌타자 상대로는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슬라이드도 좋기 때문에 굉장히 고교 선수 변화구 대응력이 낮은 고교 선수들이 치기에는 정말 까다로운 투수다. 못 치겠다라는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고 구속이 152까지 나오고 있고 또 변화구 말씀해 주신 변화구도 굉장히 다양하게 보니까 슬라이더, 슬로우, 커브 뭐 이렇게 던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정현우 선수는 사실은 고등학교 또래 친구들을 상대했을 때 좀 가지고 노는 듯한 느낌의 투수이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알이 많아요. 무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상황에서 벌써 머릿속에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이 타자는 이거 던지면 못 치는구나 그릴 수 있을 정도. 근데 그 공들을 제구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정현우 선수는 요즘 흔히 피치 디자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피치 디자인이 굉장히 자리를 잘 잡고 가고 있는 선수예요. 네, 높은 쪽에 커브를 써서 하이 패스트 볼 존도 공략할 수 있고 바깥쪽에 들어오는 공과 멀어지는 공을 자유자재로 슬라이더와 스플리터를 던질 수 있는 굉장히 감각이 뛰어난 친구이기는 확실을 합니다. 자, 또 조금은 수정되거나 개선돼야 할 상황을 억지로 제가 한번 찾아내겠습니다. 구속에 비해 중심 이동이 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위가 조금은 아쉬워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프로 1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딱 내가 요 손가락, 흔히들 손가락 장난이라고들 해요. 그러니까 타자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나만의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보다 자기가 많은 공을 던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금은 포커스를 패스트볼에 맞춰서 중심 이동을 좀 더 과감하게 해서 지금 당장 조금 볼이 빗나가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커맨드가 되지 않더라도 아직은 지금 나이는 조금 더 과감하게 중심 이동을 해서 이
패스트볼의 9위를 조금 더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봐요. 윤희상 위원이 억지로 단점을 찾아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 조언마저도 우리 정현우 선수가 잘 캐치를 해서 또 남은 기간 동안에 잘 준비해서 드래프트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6명의 선수를 만나봤는데 우리 팬들이 아마야구 팬들이 또 프로야구 팬들이 앞으로 저 선수 우리 팀으로 데리고 와야겠다, 데리고 와야겠다 그런 설렘이 아주 굉장히 강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6명의 투수를 만나보셨고 다시 또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순식간에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일단 6명의 투수 상위표를 받을 만한 선수를 먼저 만나봤는데 야수 쪽도 잠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희가 야수 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다크호스로 지명받을 만한 선수 그런 야수 쪽에 있는지 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고 내야수 박준순 선수 어떤 선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 시즌부터 이미 그 내야수 쪽에서 만약에 1라운드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명무고 야구일전에서는 조금 아쉬웠어요. 조금 아쉬웠었는데 이번 신세계 이마트배에서 홈런을 4개를 때려내면서 홈런 4개요? 예, MVP를 받았습니다. 와. 예, 그래서 고교생이 이렇게 때려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고기생이 나무 배트 쓰면서 홈런 예, 치는 정말 맞아요. 체격도 크지도 않은데 이 그래요? 선수가 뭐 홈런을 뻥뻥 때려내면서 타율도 4할이 훌쩍 넘는 데다가 발도 느리지 않습니다. 도루도 6개나 기록을 예, 했네요. 그리고 2루 수비도 상당히 준수해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항상 야수 선수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김도영 선수 같은 특급 선수가 아닌 이상에는 1라운드 하위 순번, 그러니까 투수 6, 7번째나 뭐 이런 선수들을 뽑을 것이냐, 그렇죠. 야수 그렇죠. 1번을 뽑을 뽑을 것이냐, 그렇죠. 그렇죠. 항상 그 안에서 맞아요. 스카우트 관계자분들은 저울질을 해서 팬들도 그거 가지고 예. 논쟁이 많죠. 맞아요. 그걸로 고민을 하시거든요. 네. 즉 다시 말해서 앞으로 나오는 투수들이 그렇죠. 어느 정도의 투수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선수의 1라운드도 갈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또 장윤정 감독님이 이 박준수 선수에게 유격수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프로에서 기준에서 봤을 때 유격수와 이루수와 삼루수는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유격수 수비마저도 합격점을 받게 되면 이 선수의 가치는 앞으로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크호스로 꼽아주신 선수가 마산 영무고등학교의 차승준 선수. 이 선수는 이만수 홈런상을 받은 선수네요. 예, 맞습니다. 예. 정말 고교야구 최고의 장거리 타자라는 어떤 그런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투 좌타의 선수예요. 예, 삼루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현재 고교야구 홈런 신기록을 김범석 선수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만약에 깬다면 이 선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장타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차승준 선수.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만 봤을 때는 만약에 현재 1라운더로 야수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차승준 선수와 박준순 선수가 현재까지는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타겟 쪽에서 좋은 선수인데다가 또 기본적으로 이 선수는 내야수 수비 속에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었어요. 수비는 좀, 예, 3루 수비에서 공격력에 비해서는. 그런데 올 시즌 그런 부분도 좀 좋아졌고 기본적으로 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최근에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포수도 한 명이 있군요. 경기 상고의 한지훈 선수. 네, 맞습니다. 예. 대형 포수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나 이제 포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키워야 되는, 그러니까 오래 키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ABS 시대로 바뀌면서 그렇죠. 일단 박동원 선수 같이, 뭐 박동원 선수나 강민호 선수 같이 장타력이 좋으면서 어깨가 강한 포수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맞습니다. 있는 시국이거든요. 한지훈 선수가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장도 좋고 어깨도 좋고 거기다 펀치력도 상당히 우수하고 작년 청룡기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타율을 기록을 하면서 팀을 4강으로 이끌었던 그런 포수이긴 한데 다만 이 선수가 이제 신장이 좀 큰 편이에요. 188이네요. 예, 그러니까 포수치고는 정말 크네요.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순발력이라든가 포수 수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합격점을 받게 되면 조금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포수로서 보기에는 타자로서 너무너무 좋은데 포수로서 보기에는
조금 프로에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조금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격의 장점이라면은 프로에 가서 포지션 변동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예,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그 한지훈 선수 사진 보니까 박동원 선수 닮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박동원 포석이 그런 게 있나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가져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외에도 좋은 소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번도 그렇고 뭐 지난 시즌도 그렇고 역시 투수들이 대부분 1라운더를 많이 차지하고 상위 픽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최근에 150km 던지는 선수들이 굉장히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150km 던지는 투수들이 많이 좋아졌을까요? 뭐 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과거에는 이런 케이스가 없었지만 지금 우리 뭐 윤 의원님 같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도처에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당연히 프로 선수들에게 고교 선수들에게 영향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선진 야구를 과거보다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의식도 선진화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체격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뭐 190cm는 뭐 흔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우한 투수는 평균이 아마 프로에 진입하는 선수들의 평균이 185cm 이상 정도는 될 겁니다. 그 정도로 피지컬이 좋아진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 네 번째는 과거와 같이 몸을 혹사시키는 것보다는 몸을 좀 단련해서 그래서 내 잠재력을 어떤 뿜어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의 전환 이런 부분들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상위 픽은 아무래도 투수 쪽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야구를 처음에 시작할 때 아마추어 부모님들도 야수보다는 투수 쪽을 좀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운동 능력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야구를 지켜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단 투수 쪽을 먼저 선택을 하시죠. 그러니까 야구라는 스포츠가 일단은 던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던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던지는 거는 타고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쪽에서 잘 던지면 아무래도 투수 쪽으로 시선이 가지 않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조금 아쉬운 건 최근 몇 년에 상위 픽 받은 선수가 야수 쪽에서는 김도영 선수나 김범석 선수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야수 쪽에서도 좀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이제 KBO에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만큼 풀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일단 첫 번째로 투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투수는 상위 리그에서 평가를 할 때 좀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투수의 구속, 제구, 투구 폼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느 정도는 이 선수가 할 수 있겠다라는 평가가 가능한데 타자들은 그런 게 좀 솔직히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세 번째는 운적인 요소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아무리 훌륭한 유격수가 있어도 그 팀에 오지환급의 유격수가 있다던가 뚫고 나가기 쉽지 않죠. 그 팀에 노시환급의 삼루수가 그렇죠, 있다던가 그렇죠. 예를 대표적인 케이스가 키움 히어로즈에 트레이드돼서 간 이주영 선수거든요. 그렇죠. 이주영 선수는 LG 트윈스 퓨처스 팜에서도 이 선수는 무조건 된다라고 했던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는데. 홍창기 선수, 뭐 문성주 선수, 오스틴 선수 뭐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퓨처스에 있었던 선수였었거든요. 그런데 키움으로 가서 폭발하듯이 그렇죠. 이런 운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야수를 1라운드에 뽑기가 굉장히 좀 용감한 선택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부분이 오늘도 뭐 그 6명의 선수 가운데 있었습니다만은 최대어 보면은 전학 가는 선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난 시즌에 조대현 선수도 그 장충고에서 강릉고로 전학을 갔었고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전학을 선택을 하는 건가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전학이라는 거는 이 학교에서 잘 안 맞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저 더 좋은 학교로 가서 나를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욕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한데 그냥 외부적인 요인을 좀 꼽아보자면 일단 외부적인 요인 중에서는 1차 지명이 일단 없어진 것 특히 최대호 선수들 같은 경우는 1차 지명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1차 지명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좀 자유로워진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선수가 적은 데서 많은 데로 이동을 하게 되면 1년에 출전 징계 페널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죠. 맞아요. 지금은 그 페널티가 전부 다 6개월로 통일이 됐어요. 지방에서 서울로 가던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던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던 적은 데서 많은 데로 가던 6개월로 페널티가 동일화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학이라는 어떤 그 징계 속에서의 족쇄가 풀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 우리 고등학교 선수들 좀 만나보려면은 앞으로 일정 같은 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대회로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현재 전반기 주말 리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황금 사자기와 청룡기가 끝나면 사실상 드래프트 상위 지명의 70%는 나온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상위 지명 선수들은 평가가 사실상 끝난 시점이고 그다음에 청소년 대표팀이 선발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부분들이 공고가 된다고 할 수가 있죠.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대통령배나 봉황대기를 통해서 경쟁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상위 지명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아마 황금사자기 청룡기에서 퍼포먼스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은 청소년 대표팀. 최고와 최고들이 모인 자리에서 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상위 지명에서 조금은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6명 투수에다가 다코스까지 한 9명 정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내가 스카우터라면은 나는 누구를 뽑을 거야? 한 명씩만 꼽아주세요. 제일 어려운 질문은 마지막에. 예. 자, 정말 고민 많이 되고, 네. 정현우 선수 평가 좋아하셨잖아요. 평가 좋으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제 마음을 읽으시고. 제가 미리 너무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저는, 네, 뭐, 올해도 자신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정현우 선수를 확실히 제 마음속에는 1라운더로 뽑고 싶습니다. 1차 첫 번째 픽을 가져갈 수 있는 팀 키움입니다. 네. 키움이 과연 정현우를 뽑을까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분위기만 봐서는 저는 이제 키움 히어로즈가 조금 더 정우주 선수 쪽에 조금 더 정우주 쪽으로 가깝고 멋있다. 정현우 선수가 한해스 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현재까지의 흐름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저는 정우주 선수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주, 정현우 사이좋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년에 또 어떤 스타가 탄생이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선수들이 1라운드가 된다는 보장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 드래프트 9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어떤 선수가 더 성장해서 1라운더가 될지 우리가 소개해드리지 않은 선수 가운데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야구팬 여러분들도 선수를 좀 지켜보고 성장을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한 가지 좀 당부드리는 거는 우리 선수들 부상 없이 몸 관리 잘해서 드래프트까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꽃들도 저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정은 누구에게나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겠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꿈을 찾아서 하루하루 자신만의 공을 던지고 있을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윤희상 해설위원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의 아마야구 전문가이신 전상일 기자와 오늘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에 참견은 다음 주에도 야구팬이라면 꼭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